안녕하세요, 단신입니다. 이제 최근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에 대한 이렇게 게임하다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게임 줄이고 다시 운동하고 일상생활로 좀 많이 돌아온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을 안 하니까 당연히 유튜브가 안 나오겠죠? 게다가 유튜브 찍는 것도 좀 그렇고, 제가 게임을 하면 좀 또 하드코어하게 하는 편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일하는데도 지장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제 본업은 안 바뀔 텐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한동안 이제 영상도 안 올리고 이제 게임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좀 고민 중이에요. 또 다른 방식으로 영상을 좀 많이 만들 수 있을까? 왜냐면 제 생활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많이 영상으로 남겨두고 싶어서. 어쨌든 각설 때려치우고 1.13.8 최악의 버전으로 돌아왔고요. 진짜 최악의 버전입니다. 일단은 그 배 관련 시스템이랑 상륙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건물에서 선박이라는 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보급선과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전투선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그지 같은 게 뭐냐면은 전투하다가 배가 부서지면은 배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물론 이제 조약을 통해서 배를 사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내가 얘한테 줄 게 있나? 줄 게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갖고 올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얘는 내가 그걸 못 봤네. 잠깐만요. 이게 전투함이 수송 역량이 더 좋긴 하네. 어쨌든 잠깐만요. 여기 잠깐만 볼게요. 이거 이게 왜 저도 지금 게임을 하다 하면서 좀 이제 배우는 중이라 가지고 그렇고, 일단은 요런 시스템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수병은 기존처럼 그 요거 경기 내 해군 행정 지으면 이제 수병을 뽑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최대 선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어느 배에 지금 얼마나 타고 있는지 나오죠. 근데 문제는 이거 이게 진짜 최악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최대한 그거를 고증을 살리려고 이렇게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호위함 하나에 거의 한 400명 태울 수 있죠. 그리고 이거를 또 개조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니, 그리고 이게 하여튼 이렇게 해서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용 역량을 늘릴 수가 있는데, 내가 이건 몰랐네. 어쨌든 저거를 한다고 한들 호위함 하나에 한 대대를 못 태워요. 그러니까 호위함이 여러 대가 있어도 상륙하기가 엄청 빡세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내륙전 하는 거 빼고는 원래 오스만 제국이 그 러시아랑 오스트리아랑 영혼의 맞다에 한번 하게 되거든요. 이때 영국이 도와주는데 지금 보시면 상황이 영국이 아마 안 도와주고 있을걸요? 안 도와주고 있죠? 미국이랑 또 전쟁하고 있네? 이게 또 전쟁을 해도 의미가 없어. 이거 지금 78대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상륙을 늘려면 동시 상륙으로 여러 곳에 가야 되는데, 지금 28대대에 가서는 이거 분명히 못 이길 거거든요. 얘도 척후보병이에요. 그죠? 얘도 척후보병인데 척후보병 28대대로 상륙 못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상륙 시스템이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고증을 어느 정도 지키려고 이렇게 한 것 같긴 한데, 제가 보는 문제점은 뭐냐면은 고증은 알겠는데 게임성을 좀 생각하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뭐지? 이런 것도 사실 조금 애매해요. 이게 지금 제가 이거 계속 할 때마다 이거 어떻게 바꾸는 건지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선박을 만드는데 이제 선박을 좀 어떻게 하면
이게 견본을 만들어서 이제 변경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 있었는데, 아, 여기 건본 추가가 있구나. 아, 이걸로. 이제 알았네. 하여튼, 요런 것도 좀 불편한데, 이거는 제가 이제 못 찾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용 용량을 늘릴 수는 있어요. 수용 용량을 늘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한 대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배 하나가 한 대대를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좀 대규모의 병력을 상륙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이제 배를 만들어야 되고 지금 이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대영 제국이 조선소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영 제국이 생산력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를 많이 만들 수는 있어. 그 다음에 원래 선박 건조에 돈 많이 드는 건 알겠는데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지금 마이너스 27K 보이세요? 그러니까 얘 지금 원래 대영 제국이 계속 플러스고요. 전쟁을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돈이 딸린 거야. 얘가 원래 돈이 딸린 국가가 아니에요. 대영 제국이. 그리고 문제가 청나라 아편 전쟁이랑 그다음에 주요 전쟁들이 자동으로 일어나고 거기에서 맞춰서 승리가 되게 많은 이제 고증들을 넣는데 아편 전쟁을 못 이겨요. 문제는 이게 진짜 좀 최악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게임도 물론 게임이 일반 기업에 대비해서는 그런 이제 테스트나 이런 게 하기 환경이 어려운 것까지는 제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볼까요? 여기서 얘기 아무리 그래도 약간 좀 기본적인 테스트 같은 경우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기본적인 테스트는 뭐가 있냐면 아편 전쟁이죠. 게다가 이거는 그 되게 초에 있는 이벤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원래 한 90% 확률로 영국의 아편 전쟁을 이기고 아편 전쟁 수행할 때 안 물러나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한 지금 지구도 그렇고 다른 분들 리뷰하는 걸 봐도 영국이 아편 전쟁을 포기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 고증이 다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원래 1800년대에서는 이제 청나라가 열강들한테 엄청 털리잖아요. 근데 그런 현상이 해군 관련된 그 좀 변경점 때문에 하나도 일어나지가 않아. 진짜 거의 안 일어나요. 제가 동맹 맺고 러시아랑 패서 좀 러시아에 의한 공격당한 거. 그 다음에 원래 이벤트. 근데 이거는 이제 러시아는 육로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대로 그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 문제는 그런 좀 고증이나 약간 그 게임성 부분을 해치는 요소가 너무 많다. 이번 패치에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너무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그 플레이어가 오히려 좀 왜냐 플레이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플레이어가 더 좀 유리해진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다만 이제 좀 잘한 거는 여러 가지 이제 꼼수가 많이 막혔어요. 제가 많이 쓰던 이제 투자권 꼼수라든지 물론 돼요. 네, 투자권으로 이제 이 뭐죠? 외교에서 쉽게 요거 올리는 거 관계 투자권이랑 요거 독점 이용해서 관계 올리는 거 그리고 진짜 그런 이제 마무리 먼저 짓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꼼수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막혔다. 그 다음에 이해 관련된 부분이 바뀌었거든요. 이해가 예전에는 이제 그 이해 선언할 수 있는 슬롯이 이제 그 함대와 그 다음에 여기 그 위신에 따른 이제 그 열강 이런 여부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서 이해 선언할 수 있는 지역의 횟수가 추가됐는데 그냥 다 들어 있고요. 그 해당하는 조치에 뭐 관계 개선이나 이런 거를 넣으면은 조금씩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도네시아 어딨냐?
2단계부터 돼야 전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지역에. 그리고 이에 따라서 그 들어가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독립 지지를 원래 매번 하는 게 영국한테 받은 다음에 영국을 끌어들여서 쉽게 독립하는 게 안 됩니다. 커맨드가 막혔는데. 다만 러시아가 제가 그때 얘기한 게 하나 있었죠. 1.9.8인가인데 이건 고증이 너무 틀렸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보시면은 러시아가 조선을 상대로 보호적을 띄우고 있죠. 근데 그 1.9 버전인가 10 버전에서는 러시아가 적대적을 조선한테 띄우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고증이 말이 안 된다. 아무리 그 밸런스 패치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밸런스 패치 때문에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조선으로 하도 이런저런 거를 다 해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원래 이제 1800년대, 900년대에서 러시아는 북쪽으로 계속 진출을 하고 싶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북쪽에서 진출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력이 조선이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러일 전쟁도 있었고, 그때 저희가 끌어들인 게 러시아잖아요. 일본에 대항해서. 그러니까 이게 좀 고증이 안 맞아요. 적대적이면. 차라리 중립이거나 이렇게 보호적을 띄워야 이게 좀 맞는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러시아를 이제 끌어들여서 독립을 하면 됩니다. 42년도였나? 그래서 좀 게임이 러시아 끌어들여서 지금 이제 이기고 있죠. 게임이 좀 그런 부분이 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은 조금 안전빵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제 전열 보병을 먼저 가서 방어전을 펼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저는 전열 보병을 안 가요. 저는 이제 대체적으로 외세를 끌어들여서 독립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식민지랑 학구적 환경 가고 식민지 가고 경험론 갑니다. 이래야지 이제 악명 감소가 있거든요. 영향력도 들어가고 계책 늘어나고 악명 감소가 있었는데 빠졌나? 식민화. 그래서 저는 학구적 환경 가고 식민화 가는데 근데 또 문제가 승인이 어려워졌어. 승인이 되려면 고립주의도 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이니까 식민화 기술 조선 순위가 미숭이 강대국이면 되죠. 이건 똑같죠. 식민화. 근데 여기 지금 전체 보여요? 문명화 사명이랑 국제화 기준을 연구를 해야 승인이 뜨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저거 연구될 쯤이면은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자동으로 열강돼서 승인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너무 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하니까 아마 밸런스 때문에 좀 이렇게 반영한 것 같아요. 이게 문명화 사명을 가고 하나 뭐였죠? 국제환이죠. 문제는 국제환 거의 이제 끝에서 두 번째잖아요. 근데 얘네 둘을 막 기업 지배 구조도 있고 그 다음에 찍어야 될 것도 많은데 얘네 둘을 조금 먼저 가기가 그렇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기업도 찍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뭐 변증법이라든지 여기 찍어야 될 것들이 저희가 좀 많단 말이에요. 군사도 그 일반 참모 뽑아가지고 척후병 나와야 될 거고 이거 생산 관련된 것도 해야지 국가 발전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승인을 일부러 어렵게 만든 것 같아요. 계속 꼼수를 쓰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거는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쓰는 꼼수를 파악해가지고 이걸 조금 막는 패치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좀 더 게임성을 잘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건데 제가 좀 지적하는 거는 좀 새로운 변경되는 기능에 대해서 테스트나 영향성에 대해서 분석을 좀 너무 안 하지 않았나.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이것도 보면 이해도 올리는 것도 굉장히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보면은 인도차이나에서 처음에 전쟁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빨리 올리게 하기 위해서 모든 애들한테 그냥 경쟁 구도 받고요. 관계 개선 이렇게 다 걸어주면은 이게 상대적으로 빨리 올라갑니다. 인도 차이나 아닌가? 이쪽이? 전쟁 중엔 안 올라가나? 막혀있네요. 조금 더 내려볼게요. 아, 그리고 조선의 독립은 좀 이제 그래서 느려졌거든요. 왜냐면은 꼼수 이거 좀 못쓰게 막힌 것들이 많아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원래 많이 쓰던 거는 이제 독립 지지를 프랑스, 영국 두 쪽 가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얘가 거부하는 거랑 이제 그 뭐지 관계 이제 악화 시켜가지고 그 빨리 올렸었잖아요. 그 독립열망. 근데 이제 그게 그 독립 지지를 초반에 못 받기 때문에 요게 조금 느려집니다. 전쟁 아닌데? 근데 왜 인도 차이나에서 이게 올라가고 있잖아. 동북아는. 그죠? 아, 네, 저기. 이게, 그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이 뭐냐면, 여기 지금 보이시죠? 예. 그니까, 군대 관련된 부분, 뭐, 군대, 육군이라든지 해군 같은 데가 여기서 이제 장악을 하고 있거나, 그 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 땅을 이 지역에 이제 소유하거나, 그 다음에 전략 지역에서 총생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땅을 일부 먹고 있죠? 그거랑 경쟁 구도 같은 거, 이렇게 해야지 이게 올라가요. 근데 이게 조금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게, 봐봐요. 서유럽. 그쵸. 관계 개선을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넣어가지고 제가 올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경쟁 구도를 다 때려받은 다음에 뭔가 외교적 행위를 하거나 해군을 보내가지고 세력 투사를 해야지 그쪽에 이해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쪽 지역에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워진 게 뭐냐면은 되게 뜬금없이 제가 뭔가 예전에 할 때 아라비아에서 어떤 국가 점령한 다음에 마을아 많이 써먹었죠? 중국한테 넘겨서 뭔가 꼼수 쓰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막혔다. 그다음에 이해선언 자체도 말 그대로의 이해선언 같은 느낌을 갖고 있어요. 다만 이것도 좀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좀 계산 공식이 좀 그래요. 경쟁 구도 받고 그냥 관계 개선 다 걸면은 요게 이제 높아져가지고 여기 보이시죠? 좀 볼까요? 관계 개선 넣어주면은 그 바뀌었죠? 아까 전에 이제 마이너스로 떴는데 이제 관계 개선 하나 걸어주니까 마이너스에서 다시 플러스로 바뀌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되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걸면 돼. 얘네한테. 그러면 요 구간이 요거 계산해서 조금씩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 조약 같은 거를 계속 뭘 하면 돼. 저것도 뭔가 되는지 모르겠네. 이것도 보면은 이게 그리고 결국 시베리아가 3단계가 돼야 동맹이 됐었던 것 같거든요. 예, 동맹이나 아니면은 이쪽 러시아한테 그 지원받는 게 아마 시베리아가 3단계 돼야 됐을 거예요. 보면은 근데 어차피 그 41년까지는 시간이 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독립 지지도 받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마이너스 포인트를 할 때 중국이 이제 쓰는 게
그거를 해요. 이제 그 정권 지지를 해줘 버리면서 마이너스 감세를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한 타임 지식공유랑 시장권 운영으로 마이너스 받는 게 한 타임은 돌아야 되고, 그때까지는 이제 플러스 안 된 게 버티거나 아니면 이제 러시아한테 독립 지지를 받아야 좀 이제 독립이 되는데, 그게 대충 따져보면 한 41년도까지라서 어차피 시간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올라가는 거 보이죠? 지금 보시면은 독립 지지를 러시아한테 받고 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근데 이게 조금 헷갈린다. 독립 지지 인도네시아, 인도체히아 독립보장. 독립지지가 3단계 붙었는데? 인도네시아. 이거는 아마, 그러면은, 누가? 요게 조금 헷갈리네요. 제가 어느 시점부터 독립지지를 러시아한테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이게 2차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게 더 올라가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러시아가 올라가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것만 한번 확인해보죠. 제가 동북아시아에 대한 이제 이해가 이제 4단계까지 올라가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이번에 바뀐 거라서 헷갈려요. 저도. 여기서 보면은 독립지지가 뜰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러시아가 얘도 동북아가 있거든요? 잠깐만. 그러면 이걸 한번 보죠. 제가 지금 동북아시아고 시베리아 그러니까 시베리아가 올라가거나 이제 동북아가 이제 3단계가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한번 보죠. 아니면 러시아가 동북아시아 지역이 3단계가 되거나. 그쵸? 동북아시아. 맞네요. 러시아가 이게 올라가서 아마 3단계가 돼서, 그죠? 이게 3단계가 돼서 이제 독립 지지를 받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조선은 이미 동북아시아가 지금 4단계죠. 그리고 아니면 이제 두 가지죠. 제가 시베리아를 3단계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러시아가 동북아시아가 3단계가 되나. 근데 이제 그게 거의 이제 시점으로 보면은 한 41년도쯤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41년도쯤에 러시아의 힘을 빌려서 독립을 하는 게 제일 일단은 쉬운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볼까요? 41년도 상황. 근데 저거는 무조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3단계가 안 되잖아요. 얘 아직도 2단계잖아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시베리아에 걸만한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올리기가 어려운데 아마 러시아가 3단계일 거야 이제. 그쵸? 러시아가 3단계죠. 이거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그 정도는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여기 먹잖아요,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관여를 하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3단계가 될 거고, 저희는 이제 그 타임 맞춰서 독립지지를 하고 러시아 힘 얻어가지고 청나라한테 독립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열보병은 여전히 안 찍어도 그 13 버전에서는 독립을 할 수가 있고요. 러시아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애들을 계속 끌고 올 수가 없어서 다른 버전에 비해서는 이제 결국은 러시아 끼고 계속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청나라가 생각보다 덜 두드려 맞기 때문에 원래 막 영국한테 티베트도 뺏기고 뭐 땅도 뺏기고 막 뭐 여기 뭐야 여기도 뺏기고 하거든요. 대만도 이런 데도 공격 많이 받고. 근데 공격을 너무 안 당하고 그 다음에 아편 전쟁도 생각보다 높은 확률로 계속 승리를 하다 보니까 청나라가 상대적으로 세졌다. 육군이 특히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청나라 패기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좀 그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요새 시스템 이용해서 요새를 지으면은 이런 주요 해역에서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보니까 이제 플레이 하신 분들 영상 보니까 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가 좀 사기더라고요. 이거 요새 5단계씩 다 찍으면. 그러니까 스웨덴으로 하고 덴마크 이 지역 장악한 다음에 여기 해군 요새 5단계씩 하면 수익이 장난 아니게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전반적인 변경점은 이제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최악의 평이다. 저도 최악의 평이다. 너무 일단 어떤 신규 기능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좀 꼼수 쓰는 거 좀 많이 막고 이런 거는 좋은데 문제는 그 기능이 도입됨으로써 받는 그 영향성에 대한 분석을 너무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원래 돌아가던 이벤트들도 돌아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게임 플레이 때문에 한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수용 인원을 저렇게 작게 할 거면 그럼 군사 돌아가는 제도 자체도 바꿨어야 되거든요. 원래 누가 전쟁을 할 때 모든 국내에 있는 군대를 다 끌고 국경으로 가요. 예, 사실 실제 전투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다른 쪽에서도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해양 방비하는 병력들이 따로 있고 다른 쪽에서 수비하는 병력들이 따로 있고 이 당시에서는 군대가 경찰 역할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게임 플레이상으로 보면은 어디 지역 전투하면은 모든 병력이 그 지역으로 가잖아요. 예, 그런 플레이도 그럼 바뀌어야죠. 만약에 그렇게 좀 줄일 거면은. 그러니까 그 상륙하는 그 부대에 이런 부분을 좀 줄일 거면 그런 부분도 사실 바뀌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뀌면 임팩트가 크잖아요. 게임성이. 그러면은 이제 상륙하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적장성 있게 좀 조절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그렇게 변경을 했을 때 그 원래 시나리오대로 좀 제대로 수행이 되는지 정도는 테스트를 좀 여러 번 해봐야 되지 않았을까. 좀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 없이 그냥 버전 업만 때린 것 같다. 그리고 이번에 최악이라고 해서 일부러 지금 핫픽스가 8번 이루어졌잖아요. 13.8이니까.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핫픽스가 됐는데 좀 많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해결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좀 비판받을 만한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게임적인 플레이 부분에서는 좀 새로워서 좀 저도 헤매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긴 하고 저도 좀 만약에 시간이 되면 더 여러 번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상태로는 좀, 의도와는 별개로 좀 별로인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 외에 뭐, 이렇게, 일본한테 이제 속국 추가되고 이런 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건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독림 부분만 그냥 설명을 드렸고요. 따로 이제 그 해군 어떻게 운영하는 거 바뀌고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시간 되면은 다시 좀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단신이었고요. 그 빅토리아 3 1.13.8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